안녕하십니까. 중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보통 서양 철학사 보면 뭐라고? 풀, 풀 뜯어먹는 아이가 아, 알랐다. 알, 이렇게 돼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관심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인간으로의 학문의 전환을 갖고 왔어요. 나중에 이 인간, 객관적인 인간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간에 관심을 두고 인간의 심층 의식을 연구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하고 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대전환이 일어나고 두 번째 대전환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전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 내용, 공자도 그냥 대화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논어를 쓴 것처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이 선생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현실과 이데아로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책으로 공부를 해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서 완성을 시킨 거죠. 이렇게 나머진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합숙훈련 시켰어요. 알렉산더를 똑똑한 선생으로. 그래서 기숙학원에서 알렉산더를 합숙훈련 시켰더니 알렉산더가 유명해지니까 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상을 전 세계에 펼쳤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제자덕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렉산더 제자덕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이해됐나요?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지만 그 책으로 배운 제자예요. 이상주의자예요. 플라톤은 왜? 딱 두 개를 나눠서 형식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를 제기하고 학문이란 무엇인가 출발을 했으면 학문은 이렇게 틀을 잡을 수 있다 하고 틀을 만들어준 거야. 플라톤이. 그래서 현실과 이데아라고 두 개로 나누어서 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틀을 만들 때 이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것도 두 개로 나누고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네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철학자가 전체를 통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거고, 이상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아까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럼 뭐냐면 이상적으로 꿈만 꿔서는 어떻게 사냐. 모든 사람이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세계는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론적인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찮은 현실도 있지만 이 진리들이 하찮은 현실에 적용이 돼서 같이 하나의 통합된 이론론으로 하나의 세상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데아든 아니면 이데아는 이상, 진리, 설계도 이런 뜻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사물, 감각적 사물, 감각으로 캐치할 수 있는 사물이든, 그치? 전부 다 이 하나의 세상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양면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이거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죠? 모든 것이 하나의 세계 안에 있다는 이론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이상주의의 선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상적으로 이 진리에 있는 것만 선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선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철학자만 선이고 나머지는 다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이 도구나 수단과 비슷하다. 그나마 이게 진리와 가까우니까. 근데 다 이 나름의 선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선이 실천할 수 있고 이거를 현실에서 보여줘야지 하나니까. 그죠? 실현 가능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주관적인 자발적 의용의 대상, 그러면 여기에서 1단계 철학자든 아니면 노예든, 그죠?
이 실현 가능한 선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야죠. 이해되세요? 아? 근데 이 진리는 저 너머에 있다 실천 가능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행위는 언제나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아 뭐라고? 선을 향해서 여기 있는 심불들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나 행위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선의 목표야. 여기 이 선이 버려서 서울대라고 치면 이걸 가는 동안에 목표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죠. 네. 근데 이걸 다 이루면 뭐해? 이걸 이루면 뭐해? 이걸 이루면 뭐해? 서울대 못 가는데 그럼 애들 헛빠져서 공부 못 하죠. 네. 그런 것처럼 항상 행위는 목적이면서 이게 수단만 돼버리면 이렇게 100점이 서울대 가는 수단만 돼버리면 그럼 서울대 갔어. 그래서 선을 이뤘어. 그럼 서울대 갔으면 허탈해지네? 그럼 다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 돼버리면 수단이 돼버리면 이 수단을 달성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하자. 하나의 목표인 동시에 소단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과정만이 아니라 보통 과정을 중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지. 과정만이 아니라 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결과들로도 봐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게 목표 달성했으면 뭐라고? 행복하지. 다음 또 목표 설정하면 행복하지. 또 행복하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상 회의는 목적과 동시에 수단이 그리고 이런 논이야 이렇게. 그럼 이 진리는 결론은 뭐다? 목적이란 단어로 생각할 수 있고 사실은 이 현실은 뭐라고? 수단이란 도구라는 대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보게 되면 하나는 수단이면서 곧 뭐라고요? 도구가 돼야지. 네. 그러니까 이건 도구면서 뭐라고? 꼭 목적이 돼야지.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면 공허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목표를 수단으로 100점을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또 공부하래. 그래서 이것도 1등 하래. 1등 했어. 그래서 또 이거 하래. 이렇게 하면 애가 뭐 공허해지지. 왜? 어쨌든 이게 공허에 빠지는 것은 이게 수단이야. 이게 어느들 가는. 그래서 맨날 채웠지만 이거 100번 했지만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수단만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이게 오직 수단만이다. 대학을 가게 하면 수단만이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못하면 바보고 채워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뭐 결국 없고 행복하고 그런 게 없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수단만이 되면 정말 행복한 거. 그러면 과정이 돼야 된다. 그럼 과정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라는 거지. 이걸 했으면 성취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어떤 애는 그러잖아. 나 100점 맞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저 목적으로 통하는 궁극적 목적이 그러면 자 이것도 하나의 목표고 이것도 목적이지. 네. 그러면 요 목적과 목적들이 쭉 이어지면 이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목적들이 쭉 이어지면서 뭐를 뭐라고? 궁극적 목적을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목적. 그렇죠. 그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행복은 욕구, 내가 목표를 뭔가를 달성하겠다. 그지? 욕구가 어떤 행복한 목적으로 통일돼서 그게 일관성으로 쭉 연결되면서 그 방향성으로 나가는 거. 그 제일 끝에는 선이 있는 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애가 공부를 못하면 이만큼 해서 요거를 돌파를 해야겠다. 그래서 넘어가지. 그럼 조금 쉬어, 보통. 그래서 또 넘어가지. 올라가지. 도전하고, 목표로. 또 쉬어. 또 올라가지. 쉬어. 근데 이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도달해서 여기에서 바라보는 거지, 세상을. 네. 그게 이렇게 하나로 여기 끝까지 올라가기에는 그냥 단순한 수단으로 불과하다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게 그러면 이거 하나를 목표로 둘 해도
별게 아니야. 여기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수단만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에 성취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뭐라고? 여기서 여기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너는 공부를 하면서 저 이거 하면 별거 안 해요. 저 아주 부족해. 맨날 여기만 보고 터벅터벅하면 뭐라고? 이걸 뭘로만 생각한 거야?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수단도 되지만 하나의 뭐로 생각해야 된다고? 목적. 목표이면서 목적. 하나를 성취한. 그게 행복이라고. 자, 행복이다. 다행이다. 행복이 많다. 불행이 아니라. 이걸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올라갈 수 있는 노력. 그래서 다음 걸 올리고 다음 걸 올리는 건 뭐라고? 그냥 단순한 여기 못 도달했으니까 다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하나의 뭐라고? 목표이면서 그지? 이걸 가는 전체적인 수단으로 그럼 이게 뭐라고? 목표이면서 이게 행복이라는 거지.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진짜 큰 행복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작은 행복, 오늘의 행복, 오늘의 행복, 오늘의 행복을 쌓아서 평생을 이어서 왔어.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뭔가를 성취했어. 막 죽어라고 공생을 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해서 서울 입학하고 딱 죽었어. 그럼 행복하냐? 아니요. 왜? 목표 꿈은 이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꿈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과정이야 대학도. 그랬더니 어떤 애가 대학에서 직업을 잡았습니다. 판사 되면 다 행복하냐? 의사 되면 다 행복하고? 아니요. 가장 행복하고? 아니요. 직업도 꾸미면 안 돼. 대학도 꾸미면 안 되고 직업도 꾸미면 안 돼. 뭐가 꾸며야 돼? 인간이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다. 지금 상공 가르쳐서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 밥 먹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을 누적을 시키는 과정이 쌓여서 뭐라고? 인간이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 과정을 누적하고 나서 보니까 이루었다라는 게 행복이라고. 네. 공부와 똑같지. 하루 공부 잘했다. 하루 잘했다. 이게 쌓이면서 나중에 이게 뭐가 돼야 돼? 잘했다가 쌓이면서. 잘하는 방향성을 획득하지 이렇게. 그렇죠. 이 획득한 이게 뭐라 그래? 성취감? 습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습관. 공부가 습관이 되고 뭐가 돼야 돼? 습관하면서. 능력이 누적돼야지. 그렇죠. 습관이 되면서 능력이 누적돼야 그 능력별로 대학 가고 능력별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요 능력을 얻는 것은 수단이야? 아니요. 아니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수단이면서도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네가 오늘 해가지고 밑줄치기를 배워서 밑줄치기를 터득했지. 네. 그게 그냥 수단이야? 그럼 배웠으면 끝이야? 하나도 안 들고? 아니지. 글을 읽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들,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들 받아들이는 것들, 그런 것 자체가 뭐라고? 행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생각을 못하면 그 배우면 뭐야? 대학 떨어지면 소용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떨어지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해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에 하루하루 행복한 목표를 잡고 이걸 설득하고 도전하고 넘어가고 목표를 달성하니까 그게 뭐라고? 목적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했는데 이게 방향성이 잘못되면 망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혼자만의 오만이나 혼자만의 편견이나 혼자만의 행복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 아와 비와의 투쟁이지만 아를 키우는 거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회도. 자, 레포트 요약. 아리스토텔레스. 반대하고 싶은데 모순점이 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론도 약점이 되긴 해. 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장점은 뭐야? 이렇게 선의 진리와 현실을 한꺼번에 양면으로 봤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럼 짬짜면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있게 뭐 실제적으로 이 궁극적인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정할 수가 있느냐 누군가가 못 정해. 살아봐야 돼. 그냥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너무 공허하고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못 정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못 정한다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현실 한순간 한순간 행복하다고 자기는 그랬거든. 어떤 사람이 나라를 망치면서 한순간 한순간 행복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서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럼 행복해? 또라이죠. 또라이인 것처럼 이 현실의 판단 자체가 네. 이 진리와 연결됐을 때는 명확하게 이게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세계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평가를 받는 것은 이렇게 현실과 진리라는 현상과 이데아라는 두 개를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시각, 그걸 따로따로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에서 두 관점을 보면서 두 관점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판단할까 이렇게 판단할까를. 네. 그 판단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판단의 세상,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고리들을 완성시켰으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네.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행복이 궁극적인 목표, 그죠? 이것도 행복이야, 큰 행복. 근데 그러면 헌법 10조의 행복이라고 나왔는데 행복이 뭐야? 다행이다, 불행이 없어서. 불행이 없는 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행복이란 것은 정의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개인의 행복은 어느 정도 정의될 수 있지만 개인이 사회 속에서 또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개인이 사회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일치돼야 되느냐 어떠느냐 하느냐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매 순간 목표를 달성할 때도 행복이지 당연히. 맞아? 그렇죠. 아니면 삶의 종착역에 달았을 때의 궁극적인 행복도 행복이지. 이 매 순간의 행복은 현실을 행복이란 매 순간의 행복이란 뜻은 매 순간의 현실이지. 감각에 뭐라고? 매 순간은 현실을 이 행복이란 관점으로 연결시켰으니까 매 순간의 행복 이렇게 된 거지. 행복. 이 매 순간은 현실이고 행복은 목적이라고. 그러면 다음 단어로 매 순간 이게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그러면 요거 행복은 요거 행복이고, 그쵸? 궁극적이라는 것은 요 현실이란 뜻이야. 해서 이 현실의 궁극. 현실을 이렇게 일정 기간으로 모아서 방향성을 만들었을 때 행복이 궁극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단어 자체가 궁극적 현실도 이렇게 현실과 진리를 합친 거고, 매 순간의 행복도 현실과 진리를 합친 거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 양쪽 면을 얘기를 하지만 또 비판할 수 있어. 당연히 논리상으로. 왜? 이 매 순간의 행복이라는데 이 매 순간의 행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궁극적 행복과 다를 수 있잖아요. 요 매 순간은 현실에 포인트를 맞췄으니까 요 행복이 차이점을 얘기하면 논리가 깨지고,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궁극적으로 지향을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또 깨진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궁극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을 가지고 뭘 해봤어요? 이렇게 현실과 진리를 통합해서 얘기하는 이원론과 이론론. 이론론의 장단점. 이해되세요? 네. 질문.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